역사 속 몰랐던 재외 동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히스텔링.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 동포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려드릴 이야기꾼 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4세 이사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장소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 혹시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티 공화국 광장에 대해 아시나요? 거기서 독립기념비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독립기념비가 위치한 이곳은 알마티의 경제와 정치의 중심인 사파알바의 알마티 신 광장인데요. 공화국 광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현대에는 카자흐스탄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되잖아요. 이 카자흐스탄의 독립기념비는 1986년 12월 카자흐스탄 인민들이 소련의 항거에 독립을 요구한 시위운동 젤토크산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인데요. 그렇다면 1991년 소련의 붕괴 후 카자흐스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의 위인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젤토크산 바람 항쟁이 있었음에도 소련에서 마지막으로 탈퇴한 국가는 공교롭게도 카자흐스탄이었는데요. 러시아의 독립선언보다 8일 늦은 1991년 12월 16일이나 되어서야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카자흐스탄의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으나 스탈린이 1차 5개년 계획과 농업 집단화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큰 시련을 겪었죠.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시켜서 잉여 농작물을 해외로 팔고 중공업에 투자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탈린은 곡물뿐만 아니라 종자까지도 징발을 해요.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우크라이나까지 심각한 대기근을 겪었고, 이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인구가 이때 최대 1000만 명 가까이 굶어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이를 집단 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죠. 이 카자흐스탄이 마지막까지 소련 탈퇴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였죠. 러시아인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카자흐스탄의 경제 수단이 된 중공업 수요도 급감하게 되었거든요. 독립 이후 첫 10년간은 초인플레이션과 구조조정, 경제난, 대규모 인력 유출까지 겪으면서 국가 부채가 GDP 대비 400%까지 이르는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였던 거죠. 2000년대 초반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고 회상하시더라고요. 1995년 1인당 GDP가 약 1,300달러였던 카자흐스탄은 2013년에는 9배에 달하는 12,000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경제 발전에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큰 기여를 했는데 1900년대 이후에는 시장 경제 체제 전환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또 발휘합니다. 해마다 포브스지에서 발표하는 카자흐스탄 부자 50위 안에 무려 7%의 고려인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경제계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죠.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주인공은 건설 쪽에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사시 누군지 아시나요? 신 브로니슬라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계시나요? 네. 고려인 3회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내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세요. 알마티 고려문화충안회를 이끌었던 신 브로니슬라브 회장님이세요. 이분은 1937년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했던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인데요. 그가 이끄는 알마티 인지스트로이는 도로 난방 등 모든 주택 건설 분야에서 세계 3위입니다. 신 브로니슬라브 회장은 카자흐스탄의 건설, 토목 쪽의 인재인데요. 알마티 인지스트로이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기사, 현장 소장, 수석 엔지니어, 관리국장, 총지배인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이죠. 말단 사원부터는 회장님까지? 그럼요. 완전 드라마 같네요. 드라마죠. 신 회장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 현장을 누볐고 카자흐스탄의 아탈라우의 도로, 다리, 광장 등 건설의 90%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알마티 지역의 지역 난방 공사와 아스타나 도시 인프라 건설 공사들도 수주를 해가지고 오늘날 알마티 인지스트로이를 굴지의 주식회사로 키워내신 분이죠. Во-первых, до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ы все знаете, мы советские люди. У нас все был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наш трест образовался, по-моему, в 59 году. В 59 году. И вот, значит, я к чему это говорю, что когда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распался, и кажд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тало суверен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пошла, как говорится, приватизация. И потом приватизировал, значит, потихоньку выкупил весь трест. Я его потихоньку выкупил и стал руководителем этого треста. И он уже сегодня не трест, а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И больше 1000 у нас акционеров, и я руковожу этим обществом. 회장님은 고려인 동포사회를 또 대변하고 있는데요. 우선 알마티에서 23년간 시의원을 5번이나 역임을 했고 알마티에서 시의원을 5번이나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회장님은 18개의 고려인 문화단체들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을 해서 알마티 고려문화중앙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는 고려인 동포문화단체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과 공과금 미납부터 해결하기 시작해 중앙아시아 지역 협의회 자문의원들과 함께 고려인들의 한글 교육과 통일 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려인 학생 유학비 지원, 노인대학 한국어 강좌 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십니다. Ну, во-первых, я хочу сказать просто не только председателем. 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лматин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работал 23 года.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меня тогда выбрали и именно избрали директором предприятия нашего. И в 96 году еще меня попросили, чтобы я стал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лматин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И вот я работал, избрал народ. 와, 신프로니슬라브 회장님이 고려인 3세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서 고려인들의 전체성, 합립과 동일 교육에 힘쓰게 되는 건가요? 신 회장님은 그 이후로 사할린 섬에서 보낸 학창 시절을 회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에 편입된 사할린 섬은 원래는 러일 전쟁 이후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 사할린 섬엔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집이 됐던 우리 조선인들이 귀국하지 못한 채 무국적자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 소련은 이제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에게 소비에트 문화와 러시아어 등을 가르치기로 결정을 했고 중앙아시아에 있던 고려인 지식인들을 선발해 사할린 섬으로 보냅니다. 이때 신 회장님은 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서 사할린으로 가게 되죠. 사할린에서 중학교를 마쳤던 신 회장님은 제국주의자들의 잔혹함과 함께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연해주 태생이었던 부모님이 그토록 염원하던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도 이 신 회장님이 민족성을 중요시 여겼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 덕분이라고 해요. 또 이 이야기 뒤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는데 바로 외삼촌이었던 허가이 알렉세이 씨입니다. 근데 먼저 허가이 알렉세이 씨의 업적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분은 카자흐스탄 최고 규모의 댐 메데우 댐을 만든 장본인인데요. 자, 이 사진이 바로 메데우 댐입니다. 사할 씨 알고 계시나요? 메데우는 가봤습니다. 이 메데우 댐이 있는 곳이 이제 천산이라고 부르는 천산산맥인데 이 천산산맥은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산인데요. 길이가 약 2,800km로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카자흐스탄까지 뻗어 있는 아주 기다란 산맥이죠. 그런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 메데우 댐에서 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는 산밖에 안 보이는데 댐은 어디 있는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이 또 놀라운 부분입니다. 네, 당시 해발 2,000m 산속에 댐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 자재를 실은 공사 차량의 진입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요. 또한 진흙이 흘러내리는 악조건에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허가이 알렉세이가 협곡 좌우에 있는 높은 산을 폭파해 산에서 쏟아져 내린 흙과 돌로 100m 높이의 댐을 축조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세이 씨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이 메데우 댐은 천산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막아서 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죠.
회장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인데요. 그쵸? 심프로니슬라브 회장님과 그리고 허가이 알렉세이 씨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건설 재능이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네. 신 회장님은 외삼촌인 허가이 알렉세이 씨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이끈 장본인이 외삼촌이셨거든요. 이 신 회장님은 교사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은 했지만은 대학에 입학해야 할 이유, 동기를 갖지 못했어요. 이때 이제 외삼촌인 허가이 알렉세이 씨의 권유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1년 후 외삼촌의 가르침이 어떤 뜻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은 신 브로니슬라브 회장님은 알마티 인민경제대학에 진학해서 경제사를 전공을 하고 알마티 엔지스트로이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하게 됐던 거죠. Я бы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его как очень доброго и отзывчивого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всегда готов выслушать и помочь своим близким или знакомым. В работе он является очень трудолюбивым и ответственным человеком. По выходным дням ему приходится с утра ездить на работу и проверять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ход работы. Поэтому он всегда подходит к работе очень ответственно и, как многие говорят, на него всегда можно положиться. За свои 55 лет опыта работы дедушка прошел полный путь от простого рабочего до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пании, поэтому он сейчас очень хорошо может понимать все тяжести и сопереживания сотрудников, которые у него работают. 노동 현장을 힘들고 험한 일이라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 회장은 직원들에 대한 의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심지어 신 회장님은 아직까지도 원로 직원들을 힘 닿는 데까지 돕고 건설인의 날에는 이들을 꼭 초대를 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오랜 시간 보답하는 이유는 소련 붕괴 이후 찾아온 위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신 회장님도 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우리 신 회장님은 달랐죠. 3천여 명의 직원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 회장님은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발로 뛰어다녔죠.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그의 성실함을 봐왔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1999년에는 아탈라우 시장을 역임했던 당시 타스마 감베토프는 이 신 회장님에게 소련 해체 후 물밀듯이 진출한 서방의 석유 메이저들의 도시 아탈라우의 도로, 다리, 광장 건설의 90%를 맡겼는데요. 이후 신 회장님은 침켄트에서 큰 건설 자재 공장을 열어 수입에 의존하는 게 아닌 자체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힘을 모으면 태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전 직원의 믿음이 현재의 알마티 엔지스트로이를 만들었나 봐요. 훌륭한 리더를 믿고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분들도 카자흐스탄 경제 신화를 이끈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션씨,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네, 우선 카자흐스탄 최대의 댐을 건설한 거로인 허가이 알렉세이와 그의 촉하이면서 카자흐스탄 인프라 건설을 도마라 했던 심프로니슬라브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같은 거로인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카자흐스탄 동포 사회를 모범적으로 이끌고 있는 신 브로니슬라브 회장과 허세르기 씨에게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